Hello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nna go over the passage number 2 of Olympus Lecture 2. 최근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다. 이런 게 주요한 내용이고요. 단순하게 해파리가 출현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렇게 항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보면은 jellyfish 다음에 are 나왔죠. 해파리하고 해파리들은 단수 복수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lural 하면 복수형이에요. 해파리들이라고 독해해 주셔야 된다. 해파리라고 하시지 마시고 해파리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자, 발견된다 나왔죠. 어디서 in large swarms or blooms of thousands 이런 거에서 자, 뭐뭐로 이제 무리로 군집을 이루는 거는 뭐의 형태로가 되는데 그때 전치사 in을 쓰고 그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무리로 이제 swarm이라는 거는 무리가 돼요. 아니면 이제 bloom이라는 거는 대량 출현 이런 뜻이 됩니다. of thousands. 근데 개체수 자체가 thousands. 여기 thousand 하면 천이잖아요. 천에다가 s가 붙으면은 몇 천이 되겠죠. n천, 수천. 천 단위로 여러 개 있으면 막 5천, 6천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And even millions of individuals. 그리고 millions. 밀리언 한 100만이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이제 individual은 사람한테 쓰면 개인인데 사물한테 쓰니까 개체라는 뜻으로 할게요. 제체 같다. 개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그냥 천에다가 s를 붙이면 수천이 되고 밀리언에다가 s를 붙이면 수백만이 되는 겁니다. 수가 붙게 돼요. 그냥 천 하면은 a thousand인데 2000 하면 2000고 그냥은 thousand에 s가 붙지 않고 수천, 수백만 같은 걸 나타낼 때만 s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량으로 발견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파란색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found는 어휘 1번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어휘 1번으로 found vs founded 이 두 가지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found는 원형이 find죠. find는 발견하다 이렇게 되고 찾는 거랑 발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founded의 경우에는 원형이 뭘까요? found죠. 이건 무슨 뜻이다? 설립하다. 아예 다르네. 이게 원형이 된다는 거는 이 found가 더 이상 found의 원래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위에서 쓰인 found는 우리가 아래에서 봤던 found하고 철자상으로는 분명히 완전히 똑같은데 원형이 있지? find, 발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found는 pp형, 아래 found는 원형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ound에 ed를 붙이는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있었고요. In recent years, 최근에니까 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The number of these blooms, 이러한 아까 나왔던 대량 출현, 대량 발생, 대량 출현들의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입니다. Observed by scientists and fishers. 근데 누구에 의해서 관찰된? observed는 관찰된. by가 뭐뭐에 의해서니까요. 과학자와 그리고 fisher 낚시를 다 하지 않으니까 어제 어부라고 할게요. 어민이라고 할게요. 어민에 의해서 관찰되는 그런 대량 출현들의 수가 has been ri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has been rising은 어법 1번이 될 수 있고 has been rising인지 have been rising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즉 has하고 have의 차이 무슨 차이지? 수의 차이에 있어서 물어볼 수가 있고 또 has been 다음에 무슨 막 reason을 쓴다든가 raising을 쓰는 것처럼 수동 능동 태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원래 주어졌던 성분하고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면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has been rising인지 have been rising인지의 경우에는 has하고 have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의 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주어가 the number of였어요. 네, 여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지금 뒤에 안 보고. 그 얘기는 the number of에서 number이라는 명사가 수일치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수면은 우리가 이걸 단수로 봐야 될까요? 복수로 봐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왔죠. 뒤에가 has였으니까 number은 단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 the number of일 때는 항상 number의 수일치를 시켜줘서 수일치 정보가 단수로 판별되도록 해야 됩니다. 단수. number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the number of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지? a number of가 있죠. a number of. 이거는 뜻이 수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가 다르죠? a number of는 뜻 자체가 수많은이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a number of가 일단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복수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a number of만 보고도 복수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 number of는 뒤에 걸 보고 말고 할 거 없이 얘가 수일치를 가져가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has been rising versus have been rising 수일치로 비교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했고요 방금. 그 다음에 이제 뭐 has been risen인지 raising인지 물어보는 거. has been risen은 형태가 가능할까? 이게 rise가 어법에서 말이 좀 길게 가는데 다 들으셔야 됩니다. rise가 뜻이 뭘까요? 오르달까 올리달까? 자 이거 오르다죠. 오르다. 그럼 여러분 뜻만 알면 안 되고 이거 몇 형식 동사일까? 혹은 자동사 타동사 중에 뭘까를 알아야 되는데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거니까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has been pp가 오겠네. has been pp 이거 수동태지. 일형식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일 수 있을까?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동사가 원래 목적어를 동반할 때 목적어인 명사가 주어가 되면서 생긴 게 수동태인데 이미 일형식이었던 애를 수동태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has been raising의 경우에는 왜 안 될까요? raise의 경우에는 올리다가 맞는데 막 뜻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뜻은 너무 직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raising이라는 동사, raise라는 동사는 3형식이라서 has been 다음에 raising이 나왔어. 그럼 얘는 여전히 3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목적어 나오고 있나?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는 3형식 동사를 이렇게 능동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 수하고 태 측면에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법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often은 자주인가? 네, 맞죠. 자주, 뭐 종종 이런 거 꽤나 빈도수가 높습니다. They are as long as 5 to 6 city blocks. 엄청 많네.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 아니고요. 뭐뭐뭐 만큼 길다 이런 뜻이죠. 이거 원급 비교 표현을 해줬어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가 뭐지? as하고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쓰는 걸 원급 비교라고 하죠. longer이나 longest 같은 거 쓰지 않고 원급을 써줬다. 한 5블럭이나 6블럭 정도. 근데 블럭이라는 거는 도시의 잠깐 그릴게요. 도시가 이렇게 생겼지. 요즘 신도시들은 막 이렇게 다 계획도시로 나오니까 이 경계 지금 나와 있는 거 한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4번 블럭, 5번 블럭, 6번 블럭 이런 식으로 되죠. 7번 블럭, 8번 블럭, 9번 블럭. 이 블럭에 보통 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개, 6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쳤을 때 이 6개에서 5개에서 6개 정도래. 그러면 근데 길이로 따졌을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길어지거나 아니면 세로로 길어지거나. 그럼 엄청 기네.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당 뭐 한 블럭이 10m라고 잡아도 50에서 60m 늘어서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 사실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해파리 수가 많이 늘어나서 바다를 그만큼 길게 메우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강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and one mega bloom, 메가 블룸은 역시 대량 출현이 돼요. 메가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많다는 뜻인데 대량 출현할 순 없으니까 그냥 대량 출현. 각 하나의 대량 출현이 was about 300 meters. about이 왜 나올까? 약이죠, 약. 우리가 흔히 roughly라든가 approximately라고 부르는 그거 약 3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또 그냥 300m라고 써놓으면 미터 단위를 안 쓰는 사람들이 모를까봐 1000 feet라고 썼어요. 대략 이제 1feet는 30cm 정도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길대요. 이러한 대량 군집들이 have a number of harmful economic effects를 가집니다. A number of 나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나왔네. 아까 위에서 의 수하고 비교해 준 거는 수많은이었으니까 얘는 수많은이구나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수많은이 되겠고 이 수많은의 유의어의 경우에는 numerous 그리고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innumerable 정도가 있습니다. 해로운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 혹은 영향들을 가져왔습니다. 이펙트는 어휘 2번으로서 이펙트하고 닮은 단어가 있어요. affect.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affect는 동사고 effect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 affect가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ffect가 명사가 될 때는 정서라는 뜻이 돼요. emotion, mood 이런 거 정서. effect는 영향이라 그랬고 뜻이 아예 다르죠? 뜻이 다른 걸 아예 다른 걸 왜 엮어놨을까? 기분 나쁘게 닮았잖아. 유사어 관계 따라서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주 엮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펙트가 나오면 어떻게 봤을 때는 어펙트까지 알아두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해파리 출현에 대한 나쁜 말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They cause 그것들은 일으킵니다. cause는 뭐 일으키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죠. blooms 대량 출현이 유발합니다. beach closing이라는 걸 유발합니다. 해변의 closing, close의 명사형이에요. 폐쇄. 좀 다른 말로는 close의 다른 명사형인 closure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closer이 아니라 closure. 해변의 폐쇄 그리고 disrupt 방해합니다. disrupt 다음에 뭐 목적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병렬이 되고 있구나. 병렬. wipe out이 좀 이따 나와요. 이거 뒤에 보이시죠? wipe out 나오고 and 나오고 clog도 동사야. 크게 봤을 때 동사 1번 잠깐만 cause 동사 1번 컴마 disrupt 동사 2번 컴마 wipe out 동사 3번 컴마 등위 접속사 and 나오고 동사 4번 clog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disrupt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막다 이런 뜻이죠. 좀 더 격식 있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해하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좀 이것도 사실은 좀 어휘의 내용으로 막 disrupt가 아니라 뭐 promote, 장려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는 commercial 이 지금 뒤에 나온 거에다 초점을 둬볼게요. 상업적인 그런 어업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fishing operation은 같이 해서 어업이 될 거고 commercial이 어법 2번 우리가 이 commercial을 썼다면 이거의 품사하고 그 품사에 해당되는 애가 어떤 애를 꾸며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commercial은 뜻이 뭐죠? 상업적인 이란 뜻이죠. 뭐 의역을 막 하면 생계의가 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얘는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명사. 그럼 이건 얘 뒤에 있는 애 꾸며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하나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피싱 오퍼레이션에서 피싱은 뭐 어획을 하는 작업 이거보다는 어획 작업이 돼서 명사와 명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사 합성어라 그랬지. 만약에 commercial이 아니라 commercially가 되면 어떨지 이걸 물어볼 건데, 자, 부사죠. 상업적으로란 뜻의 부사야. 이제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commercial이 상업적인이면 commercially는 상업적으로가 된다. 이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나요? 1초 만에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부사는 명사 꾸밀 수 없어요. 만약 그게 동명사가 되기 이전에 동사 형태였다면 fish, 그러니까 fish가 이제 낚시하다, 어획하다 이런 거였다면 꾸밀 수 있을 텐데 완전히 명사가 되어버린 애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어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하므로 정확히 알아둡시다.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상업적인 어획을 막냐, 어획 활동을 막냐 봤더니 by 뭐뭐뭐 함으로써가 나오고 clogg는 막다죠. 이것도 또 막다네 하필. 자, 이 막는 거하고 이 막는 거하고 다르다. disrupt 막는 거는 활동을 방해하는 거고 clog는 또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를 이물질이 껴서 막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변기 막히는 거. 변기에 막 물티슈 같은 거 넣으면은 막히지. 직접 넣어보지 마시고 책임 못 집니다. 막거나 or tearing holes in nets. 여기서 이제 tear이 아니라 tear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써줄게. tear. 이거 tear 아니야. 이게 이가 에 소리예요. tear. tear 하면 찢다. 찢습니다. 구멍을. 네트에 있는 구멍을 찢습니다. 네트가 뭐죠? 네트는 그물이죠. 거미줄 하지 마시고 그물. 그물에 있는 걸 그물에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구멍을 막음으로써 그럼 이거는 굉장한 데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동사구가 좀 길었어요. wipe out coastal fish farms 합니다. wipe out이라는 거는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 wipe out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 wiper 하면은 자동차 앞창에 있는 그 막 얼룩 같은 거 닦아주는 거 있죠. 그걸 wiper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동사형인 wipe는 없애다, 삭제하다 이런 뜻인데 wipe out이 되면 완전히 파괴하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단어로 쓰면은 devastate라고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는 annihilate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vastate, annihilate 이런 유의어들이 있고요. coastal fish farms래요. coastal 연안의 여기서 AL 빼버리면은 coast잖아요. coast 이게 연안이야. 해변에 아주 얕은 바다까지 해변가에서 얕은 바다까지를 연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형용사 전미사 붙여주면 연안의가 됩니다. 연안에 있는 fish farm을 물고기 농장하면 이상하니까 양식장을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뭐 해파리가 개체가 양식장으로 들어와서 파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양식장에 써야 되는 물을 다 어떻게 오염을 시켜버리는 건지 그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악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clog 또 나오고 막습니다. ship engines를 배의 엔진을 막습니다. 뭐 엔진은 엔진이죠. 배 엔진을 막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겠고 다 지금 돈적인 문제예요.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 They can also close down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폐쇄하다. close down의 뜻은 폐쇄하다. 그 close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아까 closing 그리고 closure 해서 다 봤던 부분이고요. coal burning and nuclear power plants를 우리 그 파워 플랜트 하면 발전소죠. 전기를 발전시키는 곳.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coal burning 석탄을 태워서 하는 곳. 그래서 coal burning power plant 하면은
석탄 발전소고 nuclear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죠. 석탄 연소와 원자력 발전소 또한 폐쇄를 시킬 수가 있다. 되게 좀 스케일이 커지네. 아까는 막 그냥 고기가 안 잡히고 양식업을 막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막 발전소를 폐쇄를 시키면은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입겠죠. 자, 뭐 함으로써 폐쇄를 하냐?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Blocking their cooling water intakes. 그치. 발전소로 이제 직접 막 들어간다 이러기보다는 cooling water, 이거 자체가 냉각수.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거를 섭취라고 안 하고요. 취수라고 한대요. 냉각수가 공급이 돼서 취수가 돼야지 이 원자력 발전소나 발전소가 돌아갈 수가 있는데 냉각수 공급이 안 되는 거야. 해파리 수가 너무 많으니까 냉각수 취수장을 막겠죠. 블락도 역시 막다라는 뜻이고 유의어로는 obstruct, obstruct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더 사실적인 근거를 주자면 한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according to 뭐뭐뭐에 따르면 다음에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직접 사람이 언급될 수도 있는데 Chinese oceanographer 해양과학자 그 이제 중국인 해양과학자인 웨이하오하고 다른 marine scientist 역시 해양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은 어려우니까 두 번으로 나눠줬다. 에 따르면 the startling growth of jellyfish populations 지금 여기까지 주어 부분만 보면 수일치를 도대체 어디다가 했길래 threatens를 썼을까? threatens가 시사하는 게 주어가 단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주어일만 한 애는 growth하고 populations밖에 없었는데 populations는 복수니까 growth가 수일치를 담당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파리 개체수에 성장하면 이상하니까 증가라고 합시다. 증가하긴 증가인데 startling이 붙었어요. startling 어휘 3번이 될 거고 일단 뜻은 놀라운이라는 뜻. 놀라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막 그냥 생일인 친구한테 불 꺼놓고 있다가 갑자기 케이크 들고 짠 나타나면서 놀래켜주는 게 아니라 좀 충격적으로 놀라운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startling하고 닮은 단어인 starting 하고도 구별해줘야 되고 시작되는 걔는 지금 철자가 하나가 다르니까 startling은 L이 있고 starting은 L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놀라운의 반대 자연스러운 같은 거 있잖아요. natural 자연스러운 증가? 사실 해파리가 생기는 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지 수온이 따뜻해졌다든가 수온이 차가워졌다든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바다를 오염을 시켰다든가 그래서 생기는 거지 자연적으로 해파리가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atural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주어 부분 나왔고 threatens 위협하다 이런 뜻이죠. 위협하다. 자,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뭐 하면서 위협을 하다. 분명히 ing가 아닌데도 threatened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위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offset marine food webs. 해양 먹이 사슬을 사슬이라는 거는 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란하는데 offset은 보통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 외에도 교란하다 즉 interfere with라는 표현 이런 뜻을 가진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양 먹이 사슬이랑 and ecosystem services 같은 거를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라는 건 생태계의 기능을 뜻하죠. 생태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누굴 잡아먹고 누군 잡아먹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교란된대.
그리고 and turn and가 등위적 속사니까 네모가 되고 and turn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s를 세상에서 가장 productive한 해양 구역들을 into jellyfish empires로 바꿉니다. jellyfish empire 하면 empire의 제국이죠. 해파리 제국으로 바꾼다. 뭘 바꾸는가? productive 하면은 생산적인. 여기 사실 생산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피시스가 많은 거예요. 번식이 많이 일어나고 해양 생태계가 풍부하게 돌아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해양 자원이 많다 그러죠. 그런 걸 productiv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미 자체가 좀 의역을 많이 가져와서 풍요로운에 해당되는 단어는 ferti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번식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reproductive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여기다가 re만 붙이면 되는 건데 의미가 약간 의역을 좀 거쳤어요.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글의 흐름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휘 4번 반의어를 주의하면 되는데 productive의 경우에는 on을 붙여서 unproductive 생산적이지 않은 이렇게 된다. 아까 read를 붙었을 때는 유의어상이 됐는데 on을 붙였을 때 반의어가 돼버려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stereo 같은 거 역시 stereo 불모의 무슨 뭐 임신이 안 된다던가 이런 걸 불모의라고 하는데 아래 이 두 단어는 반의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turn의 경우에는 어법 3번이 될 건데 뭘 물어보겠을까? and가 있고 앞에 좀 동사구가 많이 보이죠? upset도 있고 threatens도 있다면 지금 threatens하고 병렬이 되는지 upset하고 병렬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threatens는 위협하다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생태계를 교란을 하고 그리고 해파리 제국으로 바꿔버리는 거는 교란과 바꿈은 위협하다의 세부 내용들이 되죠. 그러니까 위협하다가 어떻게 위협하다라는 근거를 댈 때 생태계 교란과 해파리 제국으로 바꿈 두 가지 근거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위협하다라는 지붕에 이 아래에 뭐 방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upset하고 병렬이 되는 게 맞겠죠. upset인지 threatens인지 따질 때 그래서 turns는 쓸 수가 없고 turn하고 맞춰야 됩니다. 얘는 지금 upset과 병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가까이에 있는 애하고 병렬이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따져야만 풀 수 있는 게 병렬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병렬이 약하다 아니면 병렬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너무 겉핥기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내용을 이렇게 딱 지붕 정리해서 지붕과 방 구조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설계도처럼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